수봉정입니다. 오늘은 역술인들이나 무속인들이 왜 미래를 잘 알아맞추지 못할까?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가니까 정말 잘 알아맞추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철학원이나 무속인을 찾아가 보면은 잘 모르더라, 이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는 시간, 그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대다수가 이제 역술이나 무속인들, 흔히 이제 이것부터 구별하셔야 되겠죠. 무속인은 주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술인들은 사주라든지 아니면 또 점술로 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역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첫째 이제 이 무속인들의 미래를 알아맞추나 못 맞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이제 즉 힘이 있나 없냐, 이 부분도 살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래학자 어느 교수님이 앞으로 이제 21세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미래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강의하시는데 그 도중에 역술인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강의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역시 이쪽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역술인과 무속이 구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역술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아마 무속인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를 예를 들었냐면은, 이제 무속인들은 주로 귀신 얘기를 하죠. 동자 신이라든지, 그래가 신내림 받고, 그에 대해서 과연 진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서정범 교수 아시죠? 그분이 이제 평생 이제 무속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30년 연구했죠. 보통 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냐가 상당히 이제 의미는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했는 말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답했냐면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교수님은 서정범 교수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은 역술인들이 과거는 좀 아는 것더라, 그건 아마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연기나 느낌이나 행적이나 그것을 어떤 감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지 몰라도 맞추는데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안 맞는 게 더 많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무속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 정도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술인들, 사주를 포함해서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김문둥갑 이런 많죠. 그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역술인인데, 그분들은 왜 또 과거를 알아맞추는데 미래를 잘 못 맞출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 중에서는 저도 포함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짧지도 않죠. 그래서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강산이 2번 변할 만큼 오직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제가 명리만 공부하고 상담하고 강의를 하고 보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제 말에도 귀를 좀 키워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사주 명리를 가지고 미래를 잘 못 맞출까?
당연히 잘 못 맞춥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팔자가 있냐 없냐 여기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팔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운명이죠. 그 사람이 운명은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있는데 왜 못 맞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도 앞으로 이걸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고객이 될 소비자죠. 우리한테는 그런 분도 보시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제 또래의 어떤 그 역학자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자기 책에 어떤 얘기를 써놨냐면은 이 사주명리의 가치는 그냥 설명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맞추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자기 그 저서에다가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보고는 제가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왜 이런 얘기를 본인 책에 썼을까? 잘 치다면은 자기 발목 잡는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있다가 그 책에서 몇 년 있다가 아마 법정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린 정도가 아니고 불행한 일을 겪었죠. 그렇다면은 그 3년 전에 본인이 자기 사주를 갖다가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 무시한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에서 제법 많은 관심을 가지던 분이 있죠. 지금은 유튜브 올라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도 보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오래됐죠. 그때 보면은 자기 어떤 사람의 운명을 예측했다. 이런 얘기를 칼럼으로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뭐냐면은 그분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칼럼에 쓸 때 누가 중국어를 맞췄다.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 겁이 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얘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근데 용감하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냐면은 안 맞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개에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한 일을 왜 할까? 역술인들이 그걸 맞춰야지 유명세를 타르기 때문에 저는 모험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맞추면은 대박이 되고 대박이 되는 건 좋은데 잘못하는 거죠. 쪽박 차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모험을 하는 것도 인생이에요. 그것도 저는 그분이 과연 이 팔자 운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팔자가 있는데 이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걸 이제 아시고 사주를 보시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뭐냐면은 앞으로 여기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해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주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명식을 세워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생각하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모는 세모대로 살면 좋겠죠. 네모는 네모대로 살면 좋겠죠. 그지? 이것을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한테 불리하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동물에 비유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동물은 예를 들면 코끼리는 모든 코끼리가 거의 같은 행동을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기린은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악은 악어대로 그렇고요. 근데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동물에 비유한다면 다 달라요. 그런 차별화 때문에 아마 사람이 동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사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여우냐, 토끼형이냐, 호랑이형이냐, 코끼리형이냐, 악어형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야 되고, 토끼답게,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살아야 되고, 여우는 여우답게 살 때 가장 자기 만족을 하고 살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주예요. 그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걸 너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우로 태어났는데 우리 교육에서 자꾸 너 호랑이로 살아라 그럽니다. 거기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너는 여우로 산다, 여우로 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너는 여우 중에서 왕이 될 것이다, 딱 한정해버립니다. 일부는. 너는 여우 중에서 뭐냐면은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여우 중에서 뭐야? 중간이 될 것이고, 너는 여우 중에서 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만들어진 재능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보신 분들 다 느낄 겁니다. 그죠? 살다 보면은 인생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가보면은 산에 뭐냐면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크고, 그지? 산이 깊으면 골이 깊고, 산이 높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인생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오르막, 내리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르막, 내리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주를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기질이 호랑이로 태어났는지, 늑대로 태어났는지, 여우로 태어났는지, 그지? 거기다가, 이게 이제, 굴곡이, 인생의 운이라는데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막, 사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잡아먹을 거죠? 사슴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애에 따라서. 어떤 애는 사슴들이 다 뭐예요? 어디를 가본 적 없어. 그러면 뭐야? 먹이 찾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여기 시점으로, 지난 시점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때는 뭐야? 고기 좀 잡았겠는데? 이때는 뭐야? 놓쳐가지고, 근거리 뭐야? 어쩌다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연명을 했을 것 같다. 예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크게는. 그런데, 미래가 예측이 왜 안 되나 하면은, 자, 여기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자면은, 요 기간에는 내가 사냥을 하면 참 좋은 시기인데, 영토가 내가 다툼을 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냥보다는 뭐냐면은, 동료들하고 싸워가지고, 영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은, 자기가 운명은, 요 기간이, 사냥을 해야 될 기간인데, 싸우다가 뭐죠?
시간 낭비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못 얻는 거죠. 사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팔자대로 사는 게 안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고기보다는 영토 확장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다음에 오는 이 미래에 그 사람이 아직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가는 것을 했다면, 욕심 안 부렸다면 자기 운명대로 살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 길이 아닌 길을 나는 구태여 가겠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이 기간에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그 사건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그 사람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사냥하기가. 그지? 이때는 좀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사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역술인들이 사주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미래의 확정적인 사건이나 그런 일을 안다는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타고난 틀이 있는데 그대로 정말로 사는지 안 사는지 예측해 볼 뿐입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살 것이라고 딱 확정을 해버리면은 사주는 볼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망할 것이고 어차피 죽을 것이고 이랬는데 미리 알아가 뭘 합니까? 그 가치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그 부분이 가치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토론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제가 이쪽이니까 이것 팔자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운영한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에 자극하고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 뭘 얻어야 되겠다. 유명세를 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본인도 불행해질 수가 있고 나중에 뭐죠? 전체적 역술인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또 같이 공부하는 이런 동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운명학을 접근하는 그런 자세를 공부하는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분들도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또 고객분들도 너무 막연하게 야 정말 그 유명하다 귀신글자를 맞춘다 그게 현혹돼 가지고 전국에 도사 찾아서 불필요한 유랑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